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 AI 도민 강사 유정은입니다.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오늘은 AI 시대의 현명한 부모 감정 코칭으로 그 답을 조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감정 코칭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감정 코칭 5단계가 있거든요. 5단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 코칭을 자녀와 직접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AI 활용 감정 코칭,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감정 코칭 할까 궁금하시죠? 이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이 사진 속의 아이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어때 보이시나요? 아이가 왕삐지어 보이죠? 네, 뭐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의 기분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조용히 읽고 계시네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아이와 이렇게 아이의 마음 읽기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참 쉽지 않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조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AI에게 이 부분을 물어봐서 조금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제가 한번 그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AI와 상담한 댓글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화면 개떡같이 말해도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신가 봐요. 정말 급하게 아이 문제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꽤 도움이 됐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조금 애매한 건데 피드백이 빨라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AI하고 상담해도 괜찮을까요? 구조화되고 과학적으로 연구된 상담 기법을 가지고는 AI와 상담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 코칭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적용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 코칭이란 무엇인가요? 네,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네, 공감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존 카트만 박사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감정 코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감정 플러스 코칭이 융합된 단어죠. 감정은 뭐죠? 네. 기분이죠. 기분, 느낌, 느끼는 기분, 마음 이런 것들이고요. 코칭은 티칭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것, 해결해 가는 방법,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코칭입니다. 자,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감정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감정 코칭을 받고 양육된 아이들은 본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잘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니까 감정 정서적 기능도 강화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존재감, 효능감 이런 것들도 매우 높은 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감정 코칭인지 한번 같이 배워봤는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제 강의를 들으시니까 행복하신가요? 네. 자,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좋아, 슬퍼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감정, 화가 나. 네, 우리 요즘에 화가 많이 나죠? 네, 화가 나. 재밌어. 어때? 오늘 강의 어때? 재밌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정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본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왜 내 감정이 이런지에 대한 파악하는 훈련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감정에 대해서, 기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감정은 한 7개 정도로 나뉘고 있는데요. 내가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 이유가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지 아니면 누구 지인에게 고마워서인지 유대감 때문인지 향긋한 기운을 맡아서인지 아니면
만족감을 느껴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복감, 세부적으로 많이 쪼개져 있죠. 그래서 왜 내가 행복한가,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생각하는, 파악하고 하는 훈련이 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슬퍼. 우리 아이들이 슬퍼. 그럼 엄마들, 부모님들 너무 슬프시죠. 그 아이가 슬픈 이유는 기분이 갑자기 다운되거나 실망했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미안해서 슬프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감정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부적인 감정들도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공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 코칭 5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시는 겁니다. 자녀의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많이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아이가 연령이 낮을수록 단어, 언어를 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파악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숨은 감정들을 잘 알아차리기 위한 1단계가 필요하고요. 2단계는 이런 감정들의 순간을 좋은 기회, 교육의 기회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가 되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정 코칭에서는 그 찰나, 감정을 표현한 찰나가 가장 좋은 교육의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지금 울고 있는지, 왜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기분이 우울한지 슬픈지에 대한 부분을 그 좋은 기회, 찰나로 생각하셔서 2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단계는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부모님의 솔직한 감정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서로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3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그 단계를 지나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 감정이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생겼던 행동들이 만약에 좀 수정되거나 바꿔야 되는 행동들, 좀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 조금 개선해야 된다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너의 감정은 이렇지만 너가 지금 슬퍼서 이렇지만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라고 한계를 좀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을 수용하되 행동은 한계를 주어서 좀 수정하고 본인 스스로 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정 코칭의 소통 방법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네, 정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1, 2, 3번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4번 이제 파악하는 단계까지 또 중요한데요. 대부분 여기에 공감하고 들어주고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모든 신경을 쓰시고 모든 에너지를 쓰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울거나 또 잘 놀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하는 순간순간에 감정 코칭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그때마다 이런 단계를 적용해서 아이가 감정 코칭을 하려면 우리 부모님께서 좀 훈련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좀 훈련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감을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정을 잘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때 어머님들은 어떻게, 부모님들, 아버님들은 어떻게 들으세요? 자동적으로 듣기. 그냥 소리가 들려요. 아이가 얘기하고 있구나, 놀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나요? 이게 자동적 듣기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깊이 있게 듣기를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아이의 소리에 쏟아주시고 그리고 아이의 눈으로 아이를 따라가시면서 봐주시고요. 그 관찰해 주시고 그래서 깊이 있게 듣기, 깊이 있게 보기 를 해주셔야 3단계 부분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우리 한번 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생각해 보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재미나이로 만화를 한번 그렸는데 잘 그려주더라고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고등학생 2학년으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고등학생 2학년이 3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돌아와서.
그래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엄마가 봤지만 한번 참아줍니다. 저희 바로 화내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게임을 좀 많이 하는구나 하고 가십니다. 그 세 번째 화면 보시면 수건을 갖고 계시죠. 어머니가 할 일 다 하시고 세수까지 다 하셨는데도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네 번째 엄마가 좀 얼굴이 빨개지셨죠? 네. 그러면 이 말풍선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라면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자, 화가 벌써 올라오시죠? 네. 자, 그러면 해도 너무한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건데요. 해도 너무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어떻게 먹고 살겠니? 이런 말은 안 하시죠? 저처럼.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감정 코칭은 이 상황에서 아이와 소통하고 아이가 게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정 코칭입니다. 그러면 되게 화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감정 코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를 활용한 감정 코칭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기분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매일 게임만 하고 게임 좀 줄이라고 해도 맨날 하고 있어. 아들이 좀 정신 차려서 좀 할 수 있게끔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AI가 답변해 주는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했죠. 네,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조금 화면이 빠르긴 한데 잘 따라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 전달법.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네, 그리고 나서 더 추천할 부분 있으면 내용을 알려줘 라고 되어 있죠. 자, 화면은 빠르지만 한번 보셨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와 소통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프롬프트에 감정 코칭을 좀 적용해서 넣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감정 코칭 프롬프트 작성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감정 코칭 5단계로 실제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줘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중요한 건 감정 코칭 5단계. 그러면 AI가 알까요? 압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녀와 부모님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맥락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의 나이, 학년, 성격 특성, 오늘의 행동 특성, 오늘 내가 코칭 받고 싶은 상황,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 그리고 아이가 너무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 이런 것들, 그리고 부모님의 지금 실제 마음까지도 한번 같이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AI가 이제 내용을 적어주면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좀 내성적이어서 잘 안 맞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피드백을 해줘요. 조금 더 부드러운 대화 예시로 한번 부탁해. 다시 해줘 라고 하면 열심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추천해줘, 다른 방법 추천해줘, 이렇게 피드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AI를 활용한 감정 코칭 한번 볼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자녀의 기본 정보, 그리고 지금 발생한 상황, 자녀가 지금 보인 감정과 행동, 그죠? 그리고 부모님의 감정과 행동도 같이 생각과 내용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더니 어떻게 답변해 줄까요?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똑같이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 코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대화 내시로 대본처럼 작성해 줘요. 잠시 기다린다. 이렇게 네,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추가 조언까지 해주죠. 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셨을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적합하게 이렇게 우리 아이 특성을 좀 넣어서 이렇게 다시 대화 예시를 해줘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조금 아이 때문에 화난 상황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한번 적용하셔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코칭 단계 5단계의 화면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AI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황 감정 인식하기, 그리고 교육의 기회로, 좋은 기회로 삼기, 그리고 감정과 들어주고 공감하기. 네,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의 대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시도해서 훈련이 가장 필요합니다. 감정 코칭을 실생활에서 가장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감정 코칭을 하시려면 이런 훈련들, 연습들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시고 좀 화나는 마음이 있거나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와 대화를 한번 이런 방법으로 감정 코칭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A와 시작하는 감정 코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녀 소통에 있어서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감정 코칭을 부르는데요. AI의 감정 코칭과 부모의 감정 코칭,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AI 감정 코칭은 즉각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모님을 지지해줘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죠. 제가 컴퓨터만 키면은.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와 다양한 관점에서 또 제시해줘 라고 하면 정보를 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조적 수단으로 내가 이해한 부분, 나에게 맞는 부분만 적용하시고 피드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더더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아이와의 소통을 자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비언어적 신호와 그리고 맥락적인 이해, 분위기의 이해,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실제 경험을 통해서의 조언이나 상담도 가능하겠죠. 인간 특유의 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감하고 경청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AI 감정 코칭이랑 부모님의 감정 코칭 잘 융합하셔서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